안녕하세요, 코리안 라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어 수업? 한국어에 대한 그런 영상이에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어떤 책을,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한국어로 읽어드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리스닝 스킬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이제 Aesop's Fables, 이솝 우화라는 책이에요. 여기에는 100가지의 짧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부터 10번째 이야기까지 한국어로 읽어드릴게요. 물론 여기 서브타이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대신 저는 한국어로 읽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이게 여러분들의 리스닝 스킬을 향상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유유상종. 나귀를 살 작정이었던 한 남자가 시험 삼아 한 마리를 데려와서 그놈을 자신의 나귀들과 함께 여물통 옆에 두었다. 그놈은 우리에서 가장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한 마리만을 제외하곤 모든 나귀에게서 등을 돌렸다. 새로운 나귀는 그 녀석 옆에만 바짝 붙어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남자는 나귀에게 고삐를 씌우고 원래 주인에게 데려갔더니 주인은 그 나귀를 충분히 시험해 보았는지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놈이 친구로 선택한 그 녀석과 꼭 닮았다고 확신하니까요. 인간의 성격은 그가 즐거움을 찾는 모임에 속한 친구들의 성격에 의해 판단된다. 너무나도 똑똑한. 소금 자루를 짊어지고 강을 건너던 나귀가 발을 헛디뎌 물속으로 빠졌다. 그랬더니 소금이 물에 녹아버렸다.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나귀는 짐이 줄어든 것을 알고선 대단히 기뻐했다. 그래서 다음번에 등에 짐을 지고 그 강가에 왔을 때 자신이 물에 빠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물속에 빠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귀가 스펀지를 씻고 있었다. 스펀지가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해버리자 나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 우화 속에 나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깨가 그들을 재앙으로 떨어뜨리게 될 때 놀라게 된다. 세 번째. 실제와 그림자. 어느 개가 입에 고기 한 조각을 물고 강위를 건너고 있었다. 물에 비친 제 그림자를 보았을 때 녀석은 그것이 더 큰 고기 조각을 물고 있는 다른 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녀석은 자신의 고기 조각을 떨어뜨리고 다른 개가 갖고 있던 고기 조각을 낚아채려고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 결과 녀석은 둘 다 가질 수 없었다. 그 개는 다른 고기 조각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 없었고 자신의 것조차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보내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탐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여준다. 네 번째 이야기. 하찮은 놈이라고 깔보지 마라. 독수리에게 쫓기던 산토끼가 절실하게 도움을 받았다. 때마침 눈에 들어온 유일한 동물인 풍뎅이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풍뎅이는 그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하고선
독수리가 다가오는 걸 보자마자 자신에게 보호를 요청한 이 산토끼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독수리는 이 작은 생명체를 깔보았기에 그의 눈앞에서 산토끼를 집어삼켜버렸다. 이에 풍뎅이는 독수리에게 앙심을 품고 독수리가 어디에 둥지를 치는지를 끊임없이 주시했다. 독수리가 알을 낳을 때마다 풍뎅이는 둥지로 날아올라 알들을 밖으로 굴려서 깨트려 버렸다. 계속 궁지에 몰리게 되자 독수리는 마침내 제우스에게 핏이 나여 제우스에게 신성한 새인 자신에게 새끼를 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달라고 애걸했다. 제우스는 자신의 무릎에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독수리를 발견한 풍뎅이는 똥을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제우스 위로 높이 날아올라 그의 무릎에다 떨어뜨렸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우스는 똥을 털어내려고 벌떡 일어섰으며 알들을 뒤집어 버렸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독수리는 풍뎅이가 움직이는 계절에는 둥지를 틀지 않는다고 한다. 이 우화는 누군가를 깔보는 태도에 대한 경고다. 가장 힘없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너무 심하게 대한다면 언젠가는 안갚음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5번째 이야기. 한 남자가 진심일 때는. 옛날에 한 종달새가 아직 여물지 않은 옥수수 밭에 둥지를 틀고 부드러운 옥수수 새싹을 새끼들에게 먹였다. 그래서 새끼들은 머리에 볕이 돋고 재구실을 할 만큼 자라게 되었다. 어느 날 밭 주인이 자신의 땅을 둘러보다 곡식이 여물어 바짝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내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추수를 도와달라고 할 때가 되었군 이라고 주인이 말했다. 볕이 달린 새끼 종달새 한 마리가 이 소리를 듣고 아빠 종달새에게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서 이사를 가자고 말했다. 한동안 이사 갈 필요가 없단다. 아빠 종달새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가 도와줄 거라 믿는 남자는 그 일을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단다. 농부가 다시 돌아와 햇살의 열기에 곡식들이 수그리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추수꾼들과 곡식 단을 운반할 일꾼들을 다음날 불러야겠다고 말했다. 이젠 정말로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할 때구나. 아빠 종달새가 새끼들에게 말했다. 농부가 친구들 대신 자기 자신을 의존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6번째 이야기. 느리지만 확실하게. 거북이와 산토끼가 그들 중 누가 더 빠른지에 대해 말싸움을 시작했는데 헤어지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을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약속했다. 산토끼는 자신의 타고난 빠른 속력을 너무나 과신했다. 따라서 이 경기에 별 문제를 갖지 않았고 길가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다. 거북이는 자신의 느린 동작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고 잠든 토끼를 따라잡을 때까지 쉬지 않고 뚜벅뚜벅 걸었으며 경기에서 이겼다. 천부적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근면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꾸준히 노력하는 자에게 패배한다. 7번째 이야기. 방어의 최선책. 어떤 뱀이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자 제우스에게 가서 불평을 했다. 제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를 처음 밟았던 사람들을 물어줬더라면 다음번 사람은 그런 짓을 할 때 주저했을 것이다. 처음 공격자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다. 과잉 보호.
유인원이 쌍둥이를 낳으면 그중 한 마리에는 아낌없이 사랑을 쏟고 조심스레 젖을 먹이는 반면에 나머지 한 마리는 싫어하며 보살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신의 기묘한 섭리에 의해 어미 원숭이가 기꺼이 돌보며 가슴에 꼭 안고 다니던 새끼는 질식하여 죽게 된다. 반면에 내팽개쳐진 새끼는 별탈 없이 성장하게 된다. 아홉 번째 이야기. 너무 늦게 깨달은 교훈. 창가의 새장 안에서 새 한 마리가 밤에만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를 들은 박쥐가 다가와 왜 낮에는 노래를 하지 않고 밤에만 부르냐고 물었다. 새는 충분한 사연이 있다며 자신이 잡혔을 때가 낮이었고 이것이 자신에게 교훈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쥐가 말했다. 이제 조심해 보았자 별 소용이 있겠어? 잡히기 전에 더 조심했어야지. 이 교훈은 일이 잘못되도록 내버려둔 후에 후회해봤자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여우와 원숭이가 같이 여행을 하면서 한참 각자 자기 혈통의 고귀함에 대해서 말다툼을 벌였다. 길에 어느 한 지점에 다다랐을 때 원숭이가 그곳을 지그시 바라보며 신음을 토했다. 여우는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다. 원숭이는 그곳에 있는 몇 개의 무덤을 가리켰다. 내가 신음소리를 안 내게 생겼냐? 원숭이가 말했다. 내 조상들이 부리던 노예와 해방 노예의 무덤을 보고 있는데 말이네. 그러자 여우가 대답했다. 맘대로 꾸며내 보시게. 자네에게 반박하기 위해 저들 중 누구도 벌떡 일어나진 않을 테니 말이네. 이는 허풍쟁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폭로할 이가 없을 때 더욱 큰 소리로 허풍을 떤다. 이렇게 오늘은 10가지의 이솝스 Fables, 이솝 우화를 읽어보았어요. 제가 10가지의 짧은 이야기를 한국어로만 읽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한국어 능력을 조금이라도, 제가 여러분들 한국어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영상을 더 만들게요. 왜냐면 여기에는 100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단지 10개의 이야기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좋아하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나머지 90개의 이야기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잘 자요.